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만난 게 한 년 네. 된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처음 네. 됐으니까 그 정도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외, 태국의 방콕 스쿰비 프라자 쪽에 한식당 컨설팅도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중국 베이징, 네. 왕징에서 컨설팅도 하고, 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컨설팅을 국내외에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 박사님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달에 창원에 한우 국밥집을 개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맙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밥집에 대해서 레시피라든가 메뉴 구성이라든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단출하게 네. 전문성을 맞춰서 그냥 국밥엔 2가지 맛, 네. 그리고 수육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굉장히 단촐하네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든가 네. 작업에 대한 효율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단점으로 보면은 음식에 대한 맛이나 이게 좀 떨어지면은 폭망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메뉴가 단출하다 보니까 네. 하나 실패하면 다 네. 문 닫을 수도 있죠. 지금 그 개점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그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평일날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지금 국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수기가 끝나고 비수기 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성수기인 9월이 넘어가면서 네. 본격적인 매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9월, 10월에 그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잖아요? 지금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100만 있습니다. 원. 네. 하루 100만 원이면 연간 모았을 경우에 한 3억 정도. 네, 맞습니다. 3억이면 나쁜 매출은 아니거든요. 네, 괜찮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메뉴 구성에서 지금 그 국밥이라고 제가 표현하나요? 네. 한우 국밥. 네. 그리고 그 수육. 네. 그 마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마진율 같은 국밥, 해장국 같은 경우는 하나 팔면 한 20, 한 3%? 한 4% 정도? 수육 같은 경우는 한 28%에서 30% 정도. 원가. 네, 네, 맞습니다. 원가율이 23, 4%.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 이익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거의 7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한우도 국내산이고 당연히 네, 한우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찬으로는 뭐가 있나요? 지금 찬 종류는 깍두기랑, 네. 그 다음에 국물에 고기가 좀 있다 보니 좀 새콤달콤한 장아찌. 장아찌.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경상도 스타일인 양파와 고추, 쌈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깍두기에 들어가는 무라든가 기본적으로 고춧가루도 다 국산인가요? 네, 젓갈까지 전부 다. 직접 저희들은- 다 만드시나요? 네, 만들고 직접 만들고 식자재 회사 통해서 받는 건 아니겠네요. 네, 네, 네. 저희들이 무를 도매상에서 사서 절여서 양념까지 다 해서 숙성을 한 10일 정도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아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계절별로 이렇게 로테이션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여름철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오이류 가지고 이제 간장별에서 오이 장아찌,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참외랑 오이랑 같이 해가지고 참외 오이 장아찌, 그리고 이제 모듬 장아찌, 그리고 이제 장아찌 중에 이제 무침 종류를 하나 넣어서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아마 4가지로 지금 순환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식당에서 강점이라고 하면 국내산 네, 맞습니다. 한우, 그다음에 깍두기, 네, 고춧가루, 네. 장아찌 다 국산이다. 네, 전 품목이 국산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강점이고, 근데 국산은 되게 식재료 사용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20%대, 마진율이 70% 네, 맞습니다. 이상인데 그러면 판매가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판매가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000원이요? 네, 한 그릇에. 국밥 한 그릇에? 네, 맞습니다. 그럼 고기가 얼마 들어가요? 한 45g 정도? 45g이면은 양이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삶은 고기 치고는 네. 양이 많은 편입니다. 삼겹살 2인분 시켜도 좀 150g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150g. 생고기다. 근데 저희들은 삶은 고기가 45g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기 양도 많고
두 번째 강점이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 네. 첫 번째는 국내산 순, 네. 두 번째가 어쩌면 가격도 좋다. 저렴한 그리고 가격에.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 네. 이건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 비용을 저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이제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첫 번째 인건비. 인건비. 네. 인건비는 몇 명 정도? 저랑 포함해서 3명. 3명. 네. 3명인데 박사님 지금 컨설팅도 하셔야 되고 강단에 서서 또 교육도 하셔야 되는데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타이머네요. 네네네. 파트타이머 0.5 네네. 정도 보고 주방에 한 명 있고 홀 한 명, 2.5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2.5명의 그 인건비로 보면은 한 700, 800 정도? 네, 제 인건까지 포함해야 네, 됩니다. 우리 박사님 인건비 네, 포함해서 맞습니다. 7, 800 정도 나오고 두 번째 고정비가 많이 나오는 게 임차료. 네, 맞습니다. 그 임차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90만 원입니다. 90만. 매장 평수는 33평 정도? 실면적으로요? 네네, 맞습니다. 매장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 창원의 특수성이다 보니까 네. 조금 저렴한 데를 구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드시게 하려고 그 매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그 음식에 대한 원가가 있고 네. 두 번째 고정비가 인건비, 인건비? 세 번째가 임차료. 네. 임차료가 90만 원. 네. 마지막 하나 비용이 더 남은 게 관리비. 강렬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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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광열비 뭐 해가지고 전기요금부터 네, 해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 부분이 이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에? 지금 여름철이라 에어컨 정도 하고 하니까 막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100 정도? 80에서 100에 가스까지 다 네, 포함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을 쭉 따져 보니까 한 달 매출액이 한 3천 정도 된다. 네. 라고 봤을 경우에 70% 맞으면 몸이 2,100. 네, 맞습니다. 2,100에서 인건비 750에서 800 정도. 네. 그 다음에 임차료하고 관리비. 네. 한 1,000 조금 넘겠네, 그죠? 그렇죠. 그 정도 네.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1,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식재료 이렇게 준비했다가 안 팔리면 또 버려야 될 것도 나오잖아요. 로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로스 버리는 부분은 이제 찬 종류 좀 드시다가 남은 네. 그 정도밖에 없고 고기류 같은 경우는 거의 딱 이렇게 맞춰서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기를 가지고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3,000, 2,500에서 3,000 정도 매출 나오면은 네. 연간 수입이 내 인건비 다 제하고 네. 1,000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1년으로 따지면 1억 2천. 네. 1억 2천이면 대기업의 부장 이상의 연봉은 되죠. 부장 이상 임원 정도 되겠네요. 그건 잘 아직 몰라서. 왜냐면 그 뭐 삼성이나 엔지나 이제 일부 대기업 말고는 임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 네, 네. 갑종근로 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통비라든가 또 자기 차량 운전 네. 다 빼고 나면 1억이 남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의 임원 월급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그 그게 이제 정도. 본인은 반밖에 일을 안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이러한 부분을 좀 그 공개도 좀 하고 네. 추후에 내가 직영점을 몇 개 더 오픈한다든가 아니면은 위탁 네. 투자는 뭐 친구나 가족이 하고 내가 매장 하나 더 오픈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위탁이라고 보고 네. 반대로 내가 매장을 오픈을 하고 우리 직원 중에서 일 잘하는 친구들 네. 점장이 아닌 그 친구한테 위탁을 줘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네가 한번 이거 운영을 해보고 네. 너도 물론 약간의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은 투자하고 나도 투자해주고 운영은 너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매출액이 몇 퍼센트를 나오고 쉐어하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위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직영, 위탁, 금년도에 그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원시가 4개 구를 가지고 있으니 네 구마다 하나씩을 직영점을 한번 네. 운영을 하고 싶은 꿈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4개면 이제 총 4개인데 네. 정말 내가 100% 투자한 직영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반반 투자해서 누군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럼 맞습니다. 연말까지 4개에서 한 5개 정도 목표를 잡고 네. 나면은 그 전부터 이제 꿈꿔오시던 꿈이 아니고 이제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계획을 잡았던 프랜차이즈. 네. 뭐 내내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뭐 꿈이지만 한 네. 50개 정도를 꿈이 아니고 계획. 계획으로 네. 좋습니다. 계획으로 한 5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 30개. 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50개까지. 네.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프랜차이즈 어떤 시스템 부분도 네.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든든하고 대표님이 네.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상표 등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그다음에 네. 우리 마케팅의 전략부터 네. 여러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도와주실 분이 아마 우리 정성국 대표님이 아닐까. 제가요?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 인건비 비쌉니다. 그래도 뭐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볼 거 안 볼 것도 많이 봤고 장점이나 또 약점도 많이 알잖아요, 서로 간에. 네, 서로 두 분석으로 보면은 기회와 위험 요인도 알고 네, 맞습니다. 우리 둘에 대한 강점과 약점도 알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맞는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자문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문하고 레시피나 메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네. 그쪽에 강점을 갖고 저는 마케팅이나 전략, 네, 네, 프랜차이즈 시스템,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레시피의 표준화, 네, 그다음에 물류라든가 네, 어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그 매장 유형들, 네, 직영, 가맹점, 위탁점 이런 네. 유형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계약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정보공개서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각 매장마다의 고유한 맛, 네, 그리고 어느 매장 갔더니 고기가 45g 다 주는데 어느 매장은 또 손이 작아가지고 30g밖에 안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수육 같은 경우도 밤새 끓일 수도 있지만은 살짝 끓이다 마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 계속 부어가지고 약간 묽게 네, 네. 원가 절감 차원에서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본점에서 관리를 잡아나가야 해야 되고, 네, 네.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이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만에 4개 오픈하면서 정말 밤을 새셔야 되겠네. 지금 레시피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다 준비된 상태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육수를 하루에 24kg를 가지고 끓이면 네. 매출액이 60에서 70당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따라 수육이나 당에 따라서 수육이 좀 많이 나가는 날은 70만 원 정도 좀 넘고 그날은 당이 좀 많이 나갔다면 한 60만 원대.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생각으로 한 매장에서 하루에 24kg만 팔아주면 6, 70만 원 이상이 오른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 메뉴가 한우국밥인데 단가가 좀 낮고, 네, 맞습니다. 수익이 사이드 메뉴로서 수익 매출을 높이면은, 네,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객단가도 높아지지만은, 네. 이익률도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용은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이드 메뉴를 많이 키우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국물 요리다 보니까 네. 수육할 때 조금 더 국물을 서비스를 해서 네. 이분들이 국물 맛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네. 해서 드시고 나서 바로 해장국을 드실 수 있도록 네. 유도를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매장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월 매출액이 3천, 연간 3억.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 이제 4개 오픈하게 된다고 하면은 4개 가지고 1년에 10억 매출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10억이고 내년도에 30개에서 50개 만약에 오픈했다라고 네. 하면 가맹점이 이제 굉장한 거예요, 매출액이. 네, 맞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3천만 원, 3억, 15억에서 거의 20억 20억 정도, 네, 그 정도. 매출이 작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력도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가맹점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인지도. 직접 해도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맞습니다. 그걸 높이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재구매가 나오면서 네. 가맹점도 기약 흡수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여러 개 또 브랜드 만들지 마시고 한 브랜드에 충실해가지고 정말 50개, 100개가 돼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10개, 20개 됐다고 또 2차 브랜드 만들고 또 3차 브랜드 만들고 그러다 보면 1차 브랜드는 또 망하고 네, 맞습니다. 또 4차 브랜드 만들다 보니까 2, 3차 브랜드가 망하고 네. 근데 본점에서는 가맹비도 받고 교육비도 받고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그래서 수익은 나는데 가맹점들은 정말 힘들죠.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맹점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1차 브랜드 하나 가지고 정말 굳건하게 가는 맞습니다. 것도 그게 장인정신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레시피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가맹점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한우 원뿔 이상의 뼈를 가지고 네. 그 순한 맛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름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사골이 아니고 네, 소뼈 소뼈로만 그래서 사고를 제외한 뼈를 가지고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도
기름이 거의 90% 이상 제거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해서 유치원생도 와서 한 그릇을 다 먹고 갈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저희 매장 옆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좀 나드신 분들이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순한 맛 드실 때는 약간 갈비탕 느낌? 그리고 약간 이제 다대기 빨간 부분 좀 넣으시면 육개장 느낌이. 그래서 한 탕을, 네네. 한 개를 가지고 두 가지 맛을 경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우국밥이 사실은 다른 음식과 틀려가지고 조금은 자주 먹어도 안 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탕 종류, 외식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못 먹어요. 맞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이상 먹으면 좀 물리고. 근데 이제 한우국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번, 4번까지도 먹어도 많이 물리진 않으니까. 지금 한 달 보름만 8번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냥 한 번 오셔가지고 혼자 혼술 혼밥을 하셔가지고 맛이 좋아가지고 가족을 데려오셨어요. 가족 한 번 오시고 그 다음 아드님까지.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하고 또 또 아시는 지인들도 네. 오셔가지고 또 약주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한 8분을 지금 기록하고 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술 손님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에서 돈이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 네. 정말 소주값을 비싸게 받을 건지 아니면 시중보다 조금 낮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객단가보다는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소주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저희들은 예. 주변에 비해서 1,000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4,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어차피 뭐 소주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조금 뭐 국밥도 싼데 소주까지 네. 비싸면 좀 그러니 그냥 혼자서 오시면 소주 한 병에 네. 해장국이면 13,000원 객단가가 넣을 수 있는 범위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그 안주나 이런 부분들 네, 사이드 맞습니다. 메뉴 술까지 마시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술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네, 맞습니다. 술도 한잔 하시면서 네. 수육도 2명이 앉아가지고 수육 3인분, 2인분짜리 시켜서 네, 술 한 맞습니다. 병 먹으면 큰 부담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객단가도 중요하지만 고객수. 네. 제가 보기에는 고객수를 좀 늘려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네. 물가가 많이 인상된 시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방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액에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고객수가 100명이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고객수 100명 이상, 객단가 12,000원 이상, 네. 120만 원까지. 네. 120만 원만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직영 좀 추가해도 되고 네. 가맹점을 추가 오픈해도 네. 그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상생하시는 같아요. 부분도 있을 1억 것 정도 투자해서 네. 또는 조금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억 2천 네. 네. 투자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내 인건비 공제하고 한 500에서 1000. 700 정도 가져가면 500에서 1000 이상 가져가면은 가맹점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음. 요즘 뭐 유튜브 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상당히 드문 거고 네. 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특화된 매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화되지 않은 매장이 안 나오지만 또 야 이거 한 달에 내 인건비하고 임대비하고 다 빼고 나니까 200~300도 못 가져가. 그런 매장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죠. 네. 가맹점 하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매장이 개점을 해가지고 최소한 평균 5년 이상만 간다고 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요즘 뭐 평균 소상공인들 3년은 못 가잖아요. 맞습니다. 3년을 못 가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요. 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데 우리 목표는 앞으로 가맹점이 개점을 하면은 5년까지는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그 지속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2년 만에 문을 닫는다든가 3년 만에 문을 닫는 건데 5년 이상 영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수익이 유지가 되기 되는-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금년도에 뭐 4개 오픈하고 내년도에 30개, 50개 한다고 하면 이 매장들이 최소한 5년 이상 갈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본사가 된다고 하면은 저거 뭐 굉장히 그 좋은 본사예요. 그렇게 갈 자신 있으시죠? 네, 안 그래도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사실 저도 이 해장국을 준비하면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 데이터를 조금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국물 요리가 네. 5년 이상 지속되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행하는 음식이 네. 아니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해장국을 준비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가맹점 한다고 하면은 그 가맹점에서 필요한 한우,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육수, 네. 뭐 깍두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본인들이 만들게 하겠지만은 매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본사에서 표준화된 제공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네, 물류나 이런 시스템도 3자 물류. 네, 그래서 이제 물류 대행업체에 통해가지고 수발주하고, 네, 그 다음에 레시피만 정확해 네, 증명하고. 네, 그래서 그 품질 관리만 해준다고 하면은 가맹점에서도 직접 수육을 삶아야 되고, 뭐 고기를 다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육수 막 다 끓이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맹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사에서 대체해준다고 하면은 네.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인, 주방 보조, 홀, 딱 세 단품이니까. 네, 맞습니다. 세 명이서 하루에 150가지도 제가 보기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50만 원 이상도. 네, 특히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왜냐면 표준화가 된다고 하면. 네, 아침에 딱 준비하면 네. 끝날 때까지 손댈 게 없으니까. 단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품이니까 1,500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00이 아니고 150만 원. 네, 네. 그 정도면 아주 대성공이죠. 그러면 올해 그 4개, 내년도에 가맹점 30개 목표로 한번 잡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황성목 조리기능이장 이자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인터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내년에도 저 오픈 안 하면 인터뷰 안 합니다. 네, 여름말에 꼭 인터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